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 전자기 유도야. 근데 이 전자기 유도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똑같이 뭘 만드냐면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어. 이게 핵심이야. 자, 일단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보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116페이지에 해당되는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었잖아. 이걸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자, 그렇다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거꾸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할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자석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전류를 생산할 수 있어. 이걸 하고 있는 게 바로 발전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석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는 거야.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 됐어? 그러면 자석만 갖다 두면 그냥 전류 흘러요? 아니야. 사실은 전류가 만들어지는 건 자기장이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량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공간의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이 변화량만큼 유도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을 전류가 흐를 도체 통 속에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꼬마 전구 이렇게 연결해. 지금은 저 꼬마 전구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건전지가 없어서 그렇죠. 됐어? 그러면 건전지라고 하는 건 전압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생겨요. 그 전압에 의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없을 때 우리는 자석만 있으면 전기 생산할 수 있어. 이 얘기인데요. 자, 이때요. 이 도체통 속에 얘는 반드시 도체여야 됩니다. 도체통 속에 여기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있고요. 지가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극, S극 방향을 다 갖고 돌고 있어. 근데 이때 N극이라는 자석을 갑자기 이 도체통 속에 확 집어넣으면 얘가 N극을 가져오니까 여기 있는 N극이 밀려야 돼. 밀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됐어. 이 N극이라는 자석이 들어옴에 따라 얘네들 N극 방향이 다 여길 향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길 향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이 N극 방향이 됐는데 N극이 들어오면 N극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돌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전자의 입장에서 얘 때문에 자기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무조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난 이렇게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마. 처음부터 다시 됐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 너네는 뭐부터 생기니? 반발감부터 생기지. 이 새끼도 똑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래? 집을 나갈래? 그죠? 둘 중에 하나죠.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자석이 들어오면서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할래? 둘 중에 하나죠. 자명합니다.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랑은 다른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얘네들은 무조건 얘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일제히 한마음이 돼서 돕니다. 저 새끼 N극 못 들어오게 하자. 그러려면 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쪽을 N극을 만들 수 있는 방향 다 같이 돕니다. 같은 방향으로 애들이 회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도선 속에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커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전지를 연결을 해 놓는 순간 사실은 도선에는 불규칙하게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들었는데 갑자기 전압을 거는 순간 얘네들이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꼬마정거에 그 순간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 한다는 건 전자들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건전지인 전압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장을 이용할 때 전자들이 움직이는 행태가 이 안에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래서 자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맨 처음에 알아낸 과학자가 렌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도선 속에 전류가 갑자기 흐르는 이유는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렌츠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전자들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를 텐데 어떻게 흘러? 그거 알아내 중3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극이라고 하는 자석을 도체가 있는 통에 넣었다가 또는 뺍니다. 늘 때도 들어오는 게 싫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쪽에 N극을 만들었어. 그래서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류가 흘렀는데 얘가 훅 들어왔어. 힘이 너무 세서.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얘가 적응을 했어.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익숙해졌는데 애새끼가 또 나가고 지랄해. 나가면 또 자기장이 여기가 바뀌어.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극을 만드는 방향으로 거꾸로 흔들어. 그래서 못 나가게 잡아당겨.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번에 여기다가 S극을 넣어볼게. 그럼 늘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무슨 극이 생기겠니? S극. S극을 뺄게. 그러면 이때 이 순간에 여기에 무슨 극을 만들려고 하겠니? N극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가지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애들끼리 바르게 연결한 거 찾으세요.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일이 이거를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 없이요. 위에 같은 극이 생겨져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1번과 4번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고요. 2번과 3번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극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도체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그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쏠려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른다. 됐어? 그러면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거꾸로 바뀐다. 이 짓을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바로 이게 발전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발전소에는 큰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우리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발전기와 나 사이의 관계야. 그랬을 때 발전소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행위를 우리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결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특징 보세요. 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가 들어옵니다. 이 전류를 우리 멋진 말로 교류 전류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생산해서 보내는데 똑같은 발전소라도 어떤 발전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어떤 발전소는 전기를 조금 생산해요.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니? 그건 센 전압을 만들면 되죠.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를 연구한 과학자는 패러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사람도 알지만 우리도 알아. 여기에 더 센 전류를 만들게 하는 방법 얘기해봐. 고의를 만들. 그렇죠. 여기에 가면 코일 수를 증가시킬수록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켜라. 코일 가문수를 n으로 표현할 겁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변화량만큼 전류가 흐르니까 변화가 많이 생기게 하면 돼. 그러려면 맞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그래서 시간당 변화량이 커지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이 자석이 약해. 그러면 빨리 움직여도 0, 10, 0, 10 이렇게 자기장이 바뀌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량이 겨우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압도 10만큼밖에 안 생겨. 그러니 나는 자석을 센 자석으로 바꾸자. 그러면 똑같이 빠르게 움직였을 때 빠르게 변화량이 훨씬 더 커진다. 되겠어? 그래서 세 번째는 센 자석을 이용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알아내서 패러데이는 이때 유도 전압을 세게 만드는 방법은 코일 가문 개수를 증가시키고 시간당 센 자석을 많이 변화시키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그리고 항상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흘러.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는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파이 대신에 우리는 뭐 넣으면 됩니까? BA 넣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로 바꿔서 훨씬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알겠어? 그래서 유도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걸 계산하는 식을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고요. 이때 우리는 얘를 전압이라고 안 읽어. 중학교 2학년 때만 전압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V를 뭐라 그러냐면 자석에 맞는 걸 유도, 그리고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고등학교에서 부른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때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전압이 만들어지면 선생님 이거 전압 구하는 식이잖아요. 전 전류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오메 법칙 알죠? V는 IR. 그러면 I는 R분의 V로 계산하면 되니까 이 유도 전압을 저항 R로 나누시면 유도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량만큼 그 주변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고 그때 유도 전류의 색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구해요. 고등학교 때. 되겠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랬을 때 흐르는 유도 전류는 교류 전류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진유 전류. 뭔 차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을 하면 꼬마 전구에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때 이 회로도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만 흐릅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걸 우리가 직류 전류라고 하고 이 직류 전류는 세기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를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한 세기의 전류만 흐르는 게 직류 전류고요. 그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전류계였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집은 직류 전류가 아니고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류 전류는요. 한 번은 전류가 플러스 방향, 한 번은 전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니까 실제로 교류 전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류 전류는요. 단지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세기도 달라집니다.
이런 전류가 우리 집에 흐릅니다. 되겠어? 이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교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는 교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고 검유계라는 걸 이용하고요. 검유계는 G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직류 전류는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계 화면판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원점이고 1A, 2A, 3A, 4A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늘이 원점에 있다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게 전류계입니다. 근데 교류 전류계는 똑같이 생겼는데요. 원점이 어딨냐면 정확하게 가운데가 원점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가 원점이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바늘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바늘도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바늘이 움직이면서 교류 전류를 측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검유계라고 부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집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검유계로 측정을 하고요. 그러한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채통 속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도전류가 흘러. 자, 근데 이 유도전류는 왜 흐를까? 왜 흐를까? 그건 자석이 다가오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앞에서요. 전류에 대한 자기장 배웠으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주변에 자기장도 있으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있고 영구 자석이 만드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자기장이 동시에 생기면 얘네들이 합성돼서 힘을 만든다. 그 힘을 자기력 또는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이 힘의 방향 어떻게 알아요? 오른손으로 펼치면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 방향이다. 그래서 힘의 방향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힘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힘센 비라조씨로 구하는 거야.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했다 그랬잖아 이 새끼들아. 기억나지? 됐어? 자, 이때 이 힘이 전자기 유도에도 발생합니다.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힘을 만들려고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왜? 힘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전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를 다른 관점으로 보자. 자석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은요 실제로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치자. 자석이요 공기 저항이 없는 곳에서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겁니다. 20m 높이에서 저 문 좀 열어줘.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는데 몇 초 걸린다. 빨리 기억해.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데 몇 초 걸리지? 중력과 속도 10이야.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거야. 속력이 점점 빨라져. 20m 낙하하려면 됐어. 시간이 t초 지나면 얘가 중력과 속도 10이니까 여기에 속력이 10t야. 그랬을 때 간거리 h 2분의 1 됐어. gt 제곱으로 계산하자. 이해하냐? 2평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하했을 때 거리는 5t 제곱으로 외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20이라고. 몇 초 걸려요? 2초 걸립니다. 되겠어? 이 정도는 이해해야 물을 푼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초 걸리고요. 그러면 자유낙하를 하니까 2초 동안 떨어질 때 속력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2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도체통을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석이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만약에 1kg라고 치면 중력이 10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가속도가 10이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중력은 여전히 10인데 자기력이 4N만큼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알짜 힘이 떨어질 때 얼마냐면 6N밖에 안 돼. 1kg라는 물체 안 돼. 그러면 가속도는 10이 아니고 6밖에 안 돼. 그러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가속도가 10이 아닙니다. 6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 속도가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2초가 아니고 4초 만에 떨어져서 이런 식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떨어졌을 때 어쨌든 3초가 걸리던 2초가 걸리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20인 건 맞아요? 아닙니다.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이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속력이 20돼야 된다 그랬는데 14밖에 안 되네?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네 나한테 기억나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만 받을 때 보존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은 중력 아니면 탄성력 아니면 전기력이야. 여기에 자기력 안 들어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나머지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힘의 대표적인 게 공기저항, 마찰력처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나 그 힘이 또 자기력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맨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떨어지는 와중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일부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겨우 6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0은 무슨 에너지가 됐을까? 생각. 무슨 에너지가 됐을까요? 무슨 에너지? 못 알아듣겠어. 열 에너지? 물론 열도 발생하겠죠. 무슨 에너지가 되냐면 바로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발생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걸 발전소가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우리는 바꿔서 이걸 쓰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에 자석이 움직이면 반드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한다.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발전기다. 그래서 발전기 속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해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니 실제로 여기에서 얘 역학적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얘가 100이었는데 60이 아니고 20을 줄여. 그러면 전기 에너지 80만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코일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 많이 생산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자. 여기다 맞추자. 에너지 전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너네가 내년이 되면 내년 이맘때 겨울방학 때 영재 자소서를 쓰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너네가 무슨 고민을 해. 그런가 보다 해. 자, 그랬을 때요. 실제로 선생님한테 배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자석이 이 높이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구하고요.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연결합니까? 검유계와 전압계를 연결해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산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을 재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로 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 만큼 전기 에너지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시면 돼요. 됐어? 또요. 영재 실제 기출 문제. 그렇다면 얘가 떨어질 때 도체를 가까이 놓을 때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겠냐? 아니면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겠냐? 이건 영재 문제입니다. 멀리겠죠. 왜요? 가까이 있으면 떨어질 때 속력이 여기가 1이었는데 원래 여기 지날 때 3이 되는데 속력이 전자기 유 때문에 줄어서 2쯤 되게 통과할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지면 여기까지 왔을 때 속력이 10인데 원래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13이어야 되는데 전자기 유도 때문에 12, 12가 될 거야. 이런 식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은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재 문제에서는 이 도체의 위치를 어디에 했을 때 최대의 역학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나와. 되겠니? 그리고 과거 애들은 실제로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했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의 세기를 그래서 측정해서 실제로 높이와 전압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래프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소서에 씁니다. 이런 것들 하는 거야. 너는 이런 걸 해야 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게 단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그냥 유도 전류가 흐른다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유도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석한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자기력이 생기면 됐어. 그 자기력에 의해서 얘가 가속도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때 얘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이 15분 정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 한번 해보죠. 자, 실제로 영재나 과거 쪽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수능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전압이 얼마 생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계산. 그래서 수능이 보는 경향성과 연과에서 보는 경향성은 조금 달라. 같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보시면 됐죠? 4번 12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4번, 5번, 그 다음에 7번, 8번 요 정도 풀어볼게요. 되겠어? 요거 먼저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질문 없으면 그 다음 거 보시면 됩니다. 4, 5, 7, 8. 그리고 우리 12월 말부터 중2 형아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1학년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하이탑 2에 있는 역학합니다.
내신 공부하시면서 와서 수업만 들으시라고요. 뭘 외우야 이 새끼야. 내신 수업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 숙제 해 그때. 그냥 해봐도 돼요? 네. 그냥 해도 돼. 숙제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해와도 돼요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나중에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내신 공부 먼저 하고 해. 예배에 붙어있는 선생님이 쌤이 똑같지? 네. 아까 현성이가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저 누구냐고. 저분 누구냐고요? 아무튼 저분 누군지 보자마자 알지 않았니? 몰라. 왜? 아 이쪽이 좀 더 예쁘셔가지고. 그건 맞는 얘기야. 준서, 그냥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돼? 자기의 느낀 점을 얘기해야지. 이 여자친구 없게 생긴 새끼들. 현성아, 여자친구 있어? 민우 있어요 민우. 민우 있어? 소리야. 민우 뭔 개소리야. 3년째 장기 연애 중. 뭔 개소리야. 저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개소리 하지 마. 여친만 15명. 지랄하지 마. 그건 없는 거잖아, 이 새끼야. 몸무게가 그냥 닥치고 하자 이제. 응? 현성이 몸무게가 80